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사의 의료 자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또 어제 의료 자문 관련 상담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설명하라고 했던 내용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의료 자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사에서 MRI나 뭐 의무기록지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보험사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진단서를 받고는 제3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고 하더니 다음날에는 자기들 절차가 있다며 보험사 내부에 의료팀이 있다고 우선 자문을 하고 이견이 있으면 제3의 병원으로 진료받자고 하는데요. 의료 자문 동의서랑 진료 기록지, CD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서네요. 이렇게 장애 진단서가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그 다음 절차가 환자한테 자료들을 받아서 의료 자문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의료 자문을 진행을 하려면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CD, 뭐 진단서, 검사 결과지, 의무 기록지 사본, 뭐 초진 기록지, 뭐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의료 자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그걸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줘도 되는 거냐? 자료를 줘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의료 자문은 사실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절차이기도 해요. 간략하게 말해서 피해자가 뼈가 부러졌대. 그래서 골절이 돼가지고 뭐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이 피해자의 팔이 정말로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의사의 진단서에 골절이라고 돼 있으면 부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골절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게 금방 간 건지 정말 똑 부러진 건지 아니면 두세 조각 나서 분쇄 골절이 된 건지 아니면 뭐 피부를 뚫고 나왔는지 뭐 골절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유압은 어떻게 됐는지 뼈가 잘 붙었는지 삐뚤게 붙었는지 뭐 어긋나게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현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피해자분들은 얘기를 할 때 뼈가 부러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상 영상 자료를 열어보면은 그냥 금만 살짝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팔 좀 부러졌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영상을 열어보면 뼈가 막 세네 조각 완전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간신히 수술을 해놔서 붙여놓은 그런 상태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해자분의 말만 듣고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험사에서 당연히 확인을 하고 싶겠죠. 피해자가 골절인에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골절이 됐길래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의료 자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냐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줘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어떤 합의금이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 자문 절차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을 줬을 때 선생님은 뼈가 완전히 뭐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 열어보니까 금방 갔는데요 이건 장애 인정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료를 주고선 장애가 인정 안 돼서 나는 합의금을 못 받게 됐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골절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뭐 디스크라든가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형증 기여도를 다퉈야 되는 굉장히 진짜 어려운 사건들이거든요. 디스크를 예를 들어도 디스크로 인해서 CD를 줬는데 사고하고 상관없는 퇴행성 디스크래요. 그래서 합의금 못 주겠대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CD 줘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따지게 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료 주셔도 상관없다. 근데 자료를 줬을 때 진짜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주셔라. 근데 그거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안 되면 그거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자료를 줬을 때 이게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진짜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보험사의 자문 의사들이 당연히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어떤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보험사의 담당자는 이 사건을 해결을 하고 싶어요. 합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내 돈 싸 짊어지고선 피해자가 달라는 돈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 합의금이 1,000만 원이 나가고 2,000만 원이 나갔을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갔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스스로도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환자가 1,000만 원 달려서 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어떠한 지출을 했을 때는 그 지출에 대해서 다 영수증을 받든 뭐를 하든 입증을 해서 회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 자료들이 지금 피해자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CD, 진단서, 판독지, 뭐 의무기록지, 사본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들어와서 뭐 의료 자문을 하든 뭐를 하든 뭐 내부적으로 자문을 하든 외부에서 자문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색은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환자분한테 왜 1,000만 원을 줬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00만 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라는 부분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 보험사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합의금을 깎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지 합의금을 주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카페 보시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 있을 거예요. 합의금 제가 얼마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은 왜 자료를 줘야 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담당자가 합의금을 지급을 할 생각이 있어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자료 보내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 대부분 분들은 자료 좀 보내줘 보세요. 검토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험사가 얘기를 하는 건 대부분 피해자가 합의금 이만큼 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 정도 장애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만큼 합의금 나갈 수 있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맞느냐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료를 주게 되면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금액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보험사 담당자도 몰라요. 보험사 담당자도 의료 자문 보내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와서 그 결과가 꽝이면 담당자도 입장이 난처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보냈더니 뭐 아무것도 없대. 장애도 없대. 뭐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니래. 그러면 피해자한테 사실 할 말도 없거든요. 전화해서 말해봐야 또 욕먹고 싸울 일뿐이 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다툴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전문가들한테 사건을 의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한테 자료를 다 보내주고 있어요. 일반 개인분들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동시감정 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막 사건이 막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사건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교통사고 경험이 많이 없으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을 하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험사에서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거 줘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판단은 스스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줘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면 사실 그거를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료를 안 주면 사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합의 안 되실 거예요. 자료 줄 때까지. 근데 그러는 와중에 담당자가 합의가 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다 이유 필요 없고 합의금 줄 테니까 자료만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년이 될지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자랑 잘 소통을 하면서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담당자의 목적이 뭔지. 그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합의 고수가 되실 거예요. 어떠한 결론을 내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이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험사랑 합의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